오늘의 쓸모있는 뉴스를 골라드립니다. 바쁜 하루 뉴스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뉴스더니 장선입니다. 뉴스더니가 고른 첫 번째 뉴스, 12월 초까지 모기 계속된다 기사입니다. 날씨는 겨울인 것 같은데 이불 속에 있으면 귓가에 엥 하는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저는 모기 소리 들으면 잡을 때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결국 불 켜서 잡고 잡니다. 사실 여름에는 이 정도까지 물리진 않았었거든요. 언제까지 모기 때문에 잠을 설쳐야 될까요? 저희 집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가을철 모기 수가 지난해보다 확 늘었다고 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1907년 관측 이후 가장 높은 11월 일최저기온을 기록하는 등 이례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모기 활동 기간이 길어진 탓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모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해요. 이렇게 모기수가 늘어나게 된 건 기후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구온난화로 가을, 겨울, 절도 따뜻해지면서 모기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된 거죠. 지구 전체가 더워지다 보니 모기의 서식지도 다양해졌습니다. 심지어 추워서 원래 모기가 살 수 없었던 히말라야의 고산지대에서도 최근 모기가 발견되고 있다고 해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울시 모기 측정기로 조사해 보니 10월 둘째 주 기준 작년보다 약 2.6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모기는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곤충입니다. 섭씨 9도 이상에서 날고 13도 이상에서 흡혈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따뜻한 실내에 머물기 때문에 사람과 접촉은 늘어나게 되죠. 특히 올해는 따뜻한 날씨에 적당한 강수까지 더해져서 모기 개체가 늘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모기는 지하를 좋아해서 지하에서 활동하기도 하고요. 지하에 머물다가 환풍구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아파트 위층까지 올라가기도 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최근 날씨가 추워졌다고 하더라도 12월 초까지는 모기에 물리는 사람이 계속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기가 가렵고 귀찮은 것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전염병과 관련이 있는데요. 말라리아나 댕기열 같은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올해 댕기열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는데 이건 지난해 약 4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페루에서는 사상 최악의 댕기열 확산으로 보건장관이 사퇴하기도 하고 보건 비상사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 전염병 문제도 심각한 상황인데 모기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옮기거든요. 최근 난리가 났던 럼피스킨병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만 지금까지 5,000마리가 넘는 소가 도살되는 등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모기 피해는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모기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데다가 요즘 모기는 살충제에도 저항성이 생겨서 방역이 어렵다고 하죠. 모기로 인한 전염병이 코로나 같은 팬데믹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말라리아처럼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은 주로 기온이 높고 공중위생이 열악한 일부 국가에서 유행했었다면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말라리아 감염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말라리아에 걸린 환자가 700명을 넘어서 12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모기와의 동거, 이제 그만 좀 하고 싶네요. 뉴스니가 고른 두 번째 뉴스, 이번엔 일회용품 규제 철회 기사입니다. 얼마 전까지 일회용품 규제 때문에 카페 안에서는 일회용 컵 대신에 다회용 컵을 썼죠. 마트에서도 장바구니를 안 가져가면 비닐봉지를 돈 주고 사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사실상 접었습니다. 계도기간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고 내린 결정인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몇몇 일회용품은 써도 된다라고 한 거예요. 일단 종이컵은 아예 규제 대상에서 뺐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는 단속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업체 부담까지 늘어나서 이걸 완화하기 위한다는 거예요. 다회용 컵은 세척할 인력이 필요하고 또 종이 빨대는 가격이 더 비싸니 업주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물론 정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자주 오락가락하죠. 그동안 어땠는지 살펴보면 지난 2017년까지는 일회용품 쓰레기가 지금처럼 심각한 논란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다른 나라에 쓰레기를 수출 명목으로 내버릴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가 중국이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일회용품 규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쓰레기 산 대란을 겪었고 일회용컵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로 다회용컵 사용에 대한 규제가 풀렸습니다. 매장 내 일회용컵 금지가 유예됐고 투표 비닐장갑부터 배달 음식 용기까지 일회용품이 폭발적으로 늘었죠. 그러다가 2022년 11월부터는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일회용품 규제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적응해가는 1년 동안은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런데 지난 7일 계도기간 종료를 보름 정도 앞두고 사실상 규제를 없앤 겁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서 일부 규제를 합류한 것이다 라고 하며 일회용품을 줄여가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한 반응을 볼까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규제로 불편함을 느꼈던 일부 소비자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단체는 소상공인을 방패 삼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또 자리 잡을만 하니까 갑자기 바뀌다 보니 혼란스럽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비판도 내놓고 있어요. 일회용품 문제가 심각한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쓰레기 문제를 뒤로 미뤘다는 주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